오늘날 미국은 거대한 다인종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야심찬 길을 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그 시도들이 미국인 대부분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다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시도들은 전제적인 소수 집단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왔고 미국의 제도는 소수의 힘을 강화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심각한 헌법 위기는 끝났지만 우리는 그 사년을 예외적인 경우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를 만든 급진 정당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 기로에 들어섰다. 다인종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로 빠지거나 미래로 가는 길에 다른 국가들의 경험은 지침이 된다. 그 한 가지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물리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권한과 법률을 활용하여 반민주 세력을 축출하고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급박한 전제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헌법적 선거적 개혁을 실행하여 적어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정도로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많은 제도적 거부권과 양극화된 정당들이 존재하는 정치 시스템에서는 개혁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투표권을 확립해야 한다. 모든 시민에게 헌법으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18세가 되면 유권자는 자동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누구나 쉽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일은 휴일로 지정해서 쉽게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범죄자라도 형기를 마치면 투표권을 회복해야 한다. 2013년 대법원이 없애버렸던 1965년 투표권법의 정신을 되살려 연방의 감시를 회복시켜야 한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 둘째, 선거 결과가 다수의 선택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상원의원 수는 각 주의 인구수와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하원과 주의회에서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규칙과 단일 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꿔 사표를 방지해야 한다. 당파적인 게리맨더링을 없애야 한다. 하원, 의원 수를 늘려 의원 대 유권자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셋째, 다수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상원의 필리버스터는 폐지해야 한다. 대법원 판사는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 헌법 수정을 위한 4분의 3에 달하는 주, 비준 요건을 제거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가 제시하는 개혁안이 급진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덴마크와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등 성공을 거둔 다수의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한 제도들이다.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면 미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따라잡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안은 미국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우리의 여러 개혁안이 거대한 국가적 정치 토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논의와 아이디어 제시가 있어야 개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민주국가의 시민들과 달리 미국인들은 헌법에 결함이 있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으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 객관적인 증거나 진지한 논의의 결과가 아니다. 어떤 법도 언제 어디서나 최고가 될 수는 없다. 국경은 변하고 인구는 증가한다. 신기술의 등장은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놓는다. 평등이나 자유와 같은 근본 원칙은 그대로 남아야겠지만 사회 규범의 진화에 따라 법과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차 정치 체제의 정당성까지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일이 21세기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개혁이란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옹호자와 조직자, 대중사상가, 의제 형성자 등이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의 열망이 뜨거워져야 한다. 그러나 의제의 공론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적 압박이 필요하다. 국민청원과 방문 캠페인, 집회, 행진, 파업, 피켓 시위, 연좌농성, 보이콧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여론과 언론 보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회운동은 개혁을 지지하는 새로운 유권자 집단을 확장하고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이들의 입지를 약화시켜야 정치인의 선거적 계산을 바꿀 수 있다. 그동안의 개혁들은 모두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들 모두 그 과정에서 종종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사회운동의 성공은 선거 패배나 내부 분열, 혹은 뜻하지 않은 지도부 교체 또는 분열을 초래하는 해외 전쟁과 같은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다행히 미국에서 이러한 사회운동의 움직임은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3년 비무장 흑인 청년 살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촉발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캠페인에 수백만의 미국인이 모였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언론 매체가 등장하여 처음으로 국내 정치 보도의 민주주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2016년 선거 이후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전국 조직 수십 곳이 나타났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라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젊은 유권자들도 다인종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동참했다. 2018년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을 조직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나 변화를 위한 지세대와 같은 조직은 중도 좌파에 해당하지만 알스트리트 스탠드업 리퍼블릭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유권자 법치를 위한 공화당과 같은 중도 우파 단체도 있다. 게다가 다양한 지역의 보수주의자들도 함께했다. 민주주의 개혁은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지난 7년 동안 탈진 상태에 빠졌다. 민주주의 수호는 정말 힘든 일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지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다시 균형을 회복했다고 결론 짓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미국 사회를 후퇴하게 만든 요소는 여전히 그대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우리의 과제는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는 훗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이 책을 탈고할 때까지 작가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될 줄을 몰랐다.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할지 임기 시작부터 걱정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까지 세계의 정치 경제적 규칙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어쩌면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를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뜨려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누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